자, 이제 이번에 배울 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건데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자, 책에 있는 그런 정의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뭔 소리인지 좀 더럽잖아. 자, 뭔 소리냐면 만약에 이게 지금 물이라는 물질이라 치자. 물이라는 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수소라는 원자 2개랑 산소라는 원자 1개가 합쳐져 가지고 물이라는 걸 만들지. 이 물이라는 걸 만드는 수소와 산소의 개수, 원자 개수비는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이렇게 2개, 1개, 반드시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모여서 이 분자, 물 분자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 근데 이런 원자 개수 말고 이 원소의 질량을 이용해서 질량비가 일정하다고 말하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인데, 자,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놈이 한 개에 1g이라고 치고 산소라는 놈이 한 개에 16g이라고 치자. 예를 든 거야. 진짜 아니야. 수소가 예를 들어 1g이고 산소가 예를 들어 16g이라 치면 이 물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수소는 총 몇 g이냐면 수소 1g짜리가 물에 2개 달렸으니까 수소는 2g이 되는 거고, 산소는 16g짜리 산소가 1개 있으니까 산소는 16g. 그러니까 총, 즉 수소라는 놈은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2g, 산소라는 놈은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16g. 그러니까 이 질량비가 반드시 1대 8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개수가 2개 대 1개다 이 말이 아니고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라는 놈이랑 산소라는 놈이 반드시 1대 8의 질량비로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물이 뭐 100톤이 있건 뭐 10,000톤이 있건 1억 톤이 있건 그 안에 있는 수소, 그걸 만들기 위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의 비는 무조건 1대 8이다. 적은 양의 물이나 많은 양의 물이나 무조건 1대 8의 질량비를 가진다. 뭐 이런 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물 말고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뭐 이산화질소, 뭐 이런 놈들 모두 특정 성분비, 그러니까 질량비를 가지고 있겠지. 그 질량비는 문제에서 주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유출을 해낼 수 있게끔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만 들어도 왜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건 배워서 어디다 쓰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바로 그냥 문제 풀어보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제인데 문제를 그냥 바로 한번 풀어보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주어줄 거야. 예를 들어 네모칸이 주어준 내용이야. 수소라는 놈이랑 산소라는 기체는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하여 물을 만든다. 이렇게 줬어. 무조건 1대 8로 질량비로 결합을 한대. 그래놓고 문제에다가 밑에처럼 내는 거야. 수소 2g과 산소 16g이 만나면 물 몇 g이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물어봤어. 자, 문제에서 맨 처음에 주어줬듯이 수소랑 산소라는 놈은 무조건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의해서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을 한대. 수소가 1g이면 산소는 8g인 거. 예를 들어 수소가 10g이면 1대 8이니까 산소는 80g이랑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80g이 아니고 만약에 81g이 있어. 수소 10g이랑 산소 81g. 그러면 산소 80g만 사용되니까 뭐 1g이 남고 그러겠지. 수소가 산소와 1대 8인데 수소가 1g이 있고 예를 들어 산소가 9g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산소 9g 중에서 1g은 안 쓰고 8g만 사용해서 1대 8로 결합이 되게 되는 거야. 뒤에 문제 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일단 요 문제만 풀어보자. 수소와 산소는 무조건 1대 8의 질량 비례. 근데 문제에서 수소 2g과 산소 16g이 만났대. 자, 그러면 밑에다 한번 써볼게. 수소 2g과 산소 16g도 지금 보면 역시 1대 8인 거거든. 수소와 산소가 1대 8로 만났으니까 수소 2g은 산소 16g 똑같이 1대 8로 만나게 돼. 비례식 알지? 1대 8은 2대 16. 자, 그래서 물은 이 수소 2g과 산소 16g이 모두 더해진 18g만큼의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왜? 제로템인 수소와 산소가 2g, 16g이니까 더해진 물은 질량 보존의 법칙,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2와 16이 더해지는 18g의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야. 이건 쉬운 거였고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풀어봅시다. 똑같은 문제야. 수소와 산소로 문제를 풀 건데 수소와 산소가 1대 8의 질량비라고 문제에서 주어주고 이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수소와 산소는 1대 8이다. 맨 처음에 주어줬어.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수소 2g이랑 산소 20g이 만날 거래. 좀 복잡할 것 같지? 자, 수소가 2g이면
산소는 몇 g이랑 결합할 수 있는 거냐면 수소와 산소는 1대 8로 결합을 하는 거니까 수소 2g은 16g이랑 결합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왜? 1대 8은 2대 16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수소 2g과 산소 20g이었는데 산소 20g 중에서 수소랑 결합할 수 있었던 거는 딱 16g밖에 없었어. 수소 2g은 모조리 사용되었고 산소 20g은 20g 중에서 16g만 수소랑 결합을 할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 일단 결합한 놈들만 생각을 하면 수소 2, 산소 16이 더해진 18g만큼 물이 만들어질 거고 산소는 20g에서 16g만 사용이 됐잖아. 그럼 몇 g을 사용하지 않았냐면 산소 4g은 애초에 수소와 결합하지도 않았어. 물을 만드는데 사용되지도 않았어. 자, 그래서 물 10g을 만들면서 산소는 20에서 16을 뺀 4g만큼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예시까지 한번 들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그 첨부 파일에 보면 일정 성분비 법칙 문제를 3개 정도 냈거든. 그거 풀어보면서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요것도 여러분들 2학년 때 풀어봤습니다. 아마 똑같은 문제로 한번 풀어봤을 거야. 너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2학년 때 풀어봤던 교과서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도저히 난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뭐 메시지 남겨놓으면 답변을 달아주도록 할게. 자, 문제에서 질소 9g이랑 산소 16g, 아까랑 다르지? 이번엔 질소와 산소야. 질소 9g이랑 산소 16g을 반응을 시켰더니 이산화질소가 23g 만들어지고 질소가 2g 남았대. 자, 이 문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질소 9g, 산소 16g을 썼는데 질소가 2g이 남았대. 그럼 질소는 9g 중에 2g은 안 쓴 거야. 산소랑 반응을 안 한 거야. 9g에서 2g을 뺀 7g만 산소랑 반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질소 7g이랑 2g을 뺀 7g이랑 산소 16g이 더해져서 이산화질소가 23g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근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네모 칸에서 이 일정 성분비가 질소 대 산소가 7대 16으로 만난다는 걸 알아냈어. 위에 문제만 보고 질소 2g이라는 걸 알아서 그 9에서 2를 뺀 7대 16이라는 걸 알아냈어. 요 7대 16, 요 일정 성분비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거야. 문제는 질소 14g이랑 산소 33g이 결합했을 때를 물어본 건데 비례식으로 한번 써보자. 질소 대 산소가 위에 있는 것처럼 7대 16인데 문제에서는 14g일 때 산소 몇 g이랑 결합하냐 물어봤으니까 7대 16은 2배한 14대 3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질소 14g은 모조리 사용되었고 산소는 33g 중에서 1g을 제외한 32g을 사용했잖아. 그러면 남는 기체는 산소가 1g이 될 거고 질소 14g이랑 산소 32g이 더해졌으니까 이산화질소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서 얼마가 나오느냐? 46g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네모칸, 노란색 네모칸에 있는 정보를 보고 질소 9g 중에 질소 2g을 안 썼으니까 질소 2g이 남았으니까 질소 7g이랑 산소 16g이 더해졌구나. 그래서 질소랑 산소는 7대 16으로 더해지는구나 라는 걸 네모칸에서 알아내고 그 알아낸 7대 16이라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문제를 풀면 되는데 밑에 있는 문제에서 질소가 14g 사용됐다고 했으니까 질소가 7일 때 산소가 16, 7대 16은 질소가 14일 때 산소가 32 이렇게 비례식으로 7대 16은 14대 32, 산소가 32g이 질소 14g과 결합한다는 걸 알아내고 자, 그러면 질소 14랑 32가 결합했으니 이산화질소는 그 더한 값인 46만큼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얘기고 문제에서는 산소가 33g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질소와 결합한 건 32g이라고 좀 전에 비례식으로 구했거든. 그래서 33g에서 32g을 뺀 1g만큼의 산소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요거는 사실상 비례식을 이용한 수학 문제니까 비례식이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옛날 교과서 들여다보면서 수학 시간에 배웠던 비례식을 다시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그 뒤에 있는 숙제를 풀면서 좀 더 익혀보도록 합시다.